외부리 대부분은, 그러니까 99.9%의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할까요? 사실 이건 전문가라고 다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번번이 예측에 실패했거든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미래를 정확히 읽어내는 소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03년 뉴욕타임스의 예측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기사가 나오고 불과 몇 주 만에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았죠. 와, 이건 그냥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엄청난 오판 아닌가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래를 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미래를 잘못 내다보는 걸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만 해도 저게 되겠어? 했던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자, 그 사고방식의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99.9%는 세상을 그냥 단절된 점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건, 새로운 제품, 유행,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를 꿰뚫어보는 사람들은 이 점들이 아니라 이 점들을 쭉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현재를 그냥 뚝 떨어진 하나의 점으로 보는데요. 스티브 잡스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쭉 이어지는 거대한 선, 바로 변화의 패턴을 읽어내는 거죠. 개별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사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거대한 선이라는 걸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 핵심 열쇠는 놀랍게도 바로 기술의 멈출 수 없는 패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쭉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선은 언제나 기술의 발전이었고 그 안에는 아주 명확한 규칙이 있거든요. 자, 모든 기술의 시작점, 그 첫 번째 본질을 볼게요. 바로 인간의 확장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원시인의 돌도끼가 손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인터넷은 우리 뇌의 지성을 엄청나게 확장시켰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기술은 우리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시작돼요. 그런데 말이죠. 기술이 언제까지고 단순한 도구로만 있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기술이 오히려 우리를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그냥 물건 교환하려고 만든 화폐가 지금은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재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도구였던 기술이 거꾸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술의 진화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물리적인 패턴도 있어요. 시작은 언제나 우리 몸에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손바닥 안의 도구에서부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집으로, 도시로, 국가로, 그리고 마침내 우주까지 뻗어나가는 거죠. 손바닥에서 우주로. 이 확장 패턴은 정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 흐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현대 기술의 선이에요. 전기가 있으니까 컴퓨터가 나왔고, 컴퓨터가 있으니 인터넷은 3월 인터넷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바로 인공지능의 밥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물이 지능을 갖게 되는 거고요. 보세요. 각각이 그냥 점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 위에 있는 필연적인 과정인 겁니다. 기술이 이렇게 강력한 선을 그리면서 쭉 발전하면 세상에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경계선들, 예를 들면 국가, 기업, 심지어 나 자신 사이의 경계선이 마치 얼음이 녹듯이 스르륵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녹아내리는 경계, 바로 국가와 기업 사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은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하는 거대한 도서관 역할을 하죠. 페이스북은 우리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신분증 같고요. 근데 이거 원래는 다 국가가 하던 일이거든요. 이제 거대 IT 기업들은 사실상 가상의 국가나 다름없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회사 내부와 외부의 경계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전 세계의 인재들을 필요할 때마다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하잖아요. 이러니 어디까지가 우리 회사 사람이고 어디부터가 외부 사람인지 그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어요.
우리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 상태, 내 위치, 내 경험을 계속 공유하죠. 이러면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거대한 집단지성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와 기업, 그리고 나와 타인의 경계, 이게 다 녹아내린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알던 경제 규칙이 여기서 통할까요? 전혀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넘어서 가치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게 뭐냐면 2014년에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당시 왓츠앱은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어떻게 매출도 거의 없는 서비스가 웬만한 작은 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비쌀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치주의의 핵심입니다. 옛날 자본주의의 잣대로는 이 현상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변화.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 자산이 돈, 그 자체였다면 이 새로운 가치주의 시대의 핵심 자산은 데이터나 사용자의 관심, 네트워크 같은 비금융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워치앱을 그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산 건 당장의 돈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수억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산 거예요. 왜냐? 이 가치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니까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움직이는 거대한 선이 뭔지 봤고 또 새로운 게임의 규칙도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여러분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 바로 미래의 나침반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낡은 지도는 버릴 시간입니다. 혹시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이야기 아시나요? 이분은요, 무려 100년 전에 이미 지금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를 정확하게 예견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시대가 너무 앞서갔던 거예요. 그의 아이디어는 완벽하게 옳았지만 타이밍이 틀렸던 거죠. 결국 그 위대한 비전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건 그 미래가 언제 현실이 될 것인가, 바로 그 타이밍을 읽는 겁니다. 아이폰이 왜 성공했겠어요? 애플이 그냥 천재라서? 아니요. 기술, 비용, 네트워크 속도, 이 모든 조건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나침반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점에만 매달리는 걸 멈춰보세요. 대신에 기술이 그려내는 거대한 선을 찾으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다음엔 어떤 경계가 무너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돈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가 어디로 흐르는지 읽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래를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미래는 점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변화의 선은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흩어져 있는 점들만 바라보고 계신가요?